곽종근 사령관, 이분도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제 논란의 인물인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 그 특전사령관인데 희한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종북 세력 유튜브를 보내는 등 가스라이팅을 해서 비상계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내가 계엄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되나요? 아니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 자체가 특전사령관 3스타가.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볼 때 이분이 그 김병주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눈물 글썽글썽 했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령관이면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런 입장을 만약에 한다면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국회에서 정식으로 부르면 거기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상황,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병주 의원과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관계 아시는 분은 아시거든요. 뭐냐면 2017년부터 2019년도에 김병주가 사성장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그때 참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회장이 있다면 뭐 이런 어떤 기획하는 실장, 그 다음에 대통령 있으면 대통령실 직원, 거기에서도 뭐 비서실장,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잡힐까봐 유튜브를 틀고 갔다고 하고 전날 전화해서 다 짜고 치고 했는데 뭔가 약속대로는 했는데 또 20분 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북 뭐 유튜버를 보고 가스라이팅 됐다고요? 아니 본인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보내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보더라도 타산지석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도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유튜브 좋은 영상입니다, 좋은 글귀 보내드립니다, 무슨 꽃사진 같은 거 보내시면 또 보냈구나 이러고 많은 건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 그 타인의 심리를 지배해서 조작해서 지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 장군의 특전 사령관이라는 분이 사실 뭐 소녀도 안 쓸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군인들을 우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지적도 본인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군인들한테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고, 저는 근데 이분이 진실을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이런 정신 상태면 뭔가 잘 보세요.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그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광풍이었습니다. 진짜 광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누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선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인신공양을 냈다, 뭐 구술을 했다, 뭐 미래를 즐겼다, 그런 언론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정적인 언론을 공중파에서 버젓이 해놓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달랐지만 민주당의 그 거짓 선전선동, 일방적인 것들, 선정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언론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취재 보도를 쉽게 해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누구의 어떤 증언, 누구의 진술, 누구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경마식 보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각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맨날 술만 먹다가 그냥 술김에 저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29번 탄핵이 있었고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 결국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인지를 하는 거죠. 정확한 현실을 목도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계속 가스라이팅 되겠네요. 유튜브 정도로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전사령관 자리에 올라있다. 이게 참 황당한 소리예요. 지금 좋은 질문, 좋은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몇 개로 가스라이팅 됐는데 김병준, 박선웅 의원이 양쪽에서 얘기하고 내가 모시던 상관이었고, 그리고 국회 진술 이후에 점심 먹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요번에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를 압박을 하면, 물론 이제 아직은 주장이고 진실은 봐야겠지만 그런 거 했을 때 가스라이팅 100배는 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당해서 딱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은, 같은 논리면은요,
아니 동창회 홈페이지에 동기가 올린 이 음란 사진에 난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수준의 허무 개그도 아니고 네. 2000장에 나는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양이 훨씬 많은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그냥 황당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본인은 해명이라고 하지만 네. 궁색한 해명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이건 뭐 가스라이팅이 아닌 뭐라고 해야죠? 가스를 폭발시켰다, 가스통을 폭발시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부터 그러면 그 야당 의원 유튜브 안 나가고 뭐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당한 일은 최소한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증언도 계속 여러 번 바뀌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수치를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날의 상황은 뭐냐면 내가 움직인 거잖아요. 몸이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헷갈린다는 거고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네.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네.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예.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뭔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화되면서 사후적으로 그게 누군가 했더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세 가지가 다 번복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한 거냐 하면 아니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김영현 전 장관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몰랐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거 대통령이 했다고 대통령이 그거 딱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인원인지 요원인지 얘기하는데 김동재 의원이 국회의원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맥락하고 뒤를 보면 그거는 다 군인 얘기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을 헌재 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참.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사람과 관련된 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 이제 탄핵 정국을 불러온 인물로 꼽히는 키맨이죠. 키맨인데 대통령 측은 야당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 홍장원 씨의 야당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짜고 공작에 나섰다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인데 이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다뤄보죠. 저희가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제 직속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착신 발언을 했습니다. CCTV까지 확인을 했는데 홍장원이 작성한 메모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4가지 메모가 있는데 여러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왼손으로 갈겨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인 진술은 뭐냐면 그거를 자기가 보장을 시켜가지고 정선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피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인데 저는 알고 보니까 메모의 존재가 네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메모는 뭐냐면 메모지가 아니라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그 보좌관을 불러서 쓰게 해요. 자기가 뭐 불러줬거나 아니면 그 갈겨 쓴 내용을 뭐 쓰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오후에 그 보좌관을 불러서 너가 기억하는 대로 다시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본인이 기억한 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3자의 기억을 소환을 해가지고 하고 예. 네 번째는 세 번째 메모를 쓴 그 보좌관이 자기는 똥글뱅이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서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글씨체가 다른 게 네 번째 메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그럼 간단해요. 저도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에 있으면 원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야 그거 너 그냥 소설한 거 아니야? 그냥 너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니야. 내가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여줄 그 원본을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원본을 근데 구겼대요.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버리죠? 이게 국정원 고위 간부가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이런 증거에 대해서 잘 알 사람인데 두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 그 원본을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실한 게 아니고 버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직접적인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이 나중에 생기면 뭔가 불편한 거죠.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처음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공간 그쪽에서 어두운 곳에서 전화 받다가 막 휘갈겨 썼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태용 원장이 이제 그 원내에 있는 CCTV를 알아보니 그게 11시 6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었다. 아니 본인 사무실에서 썼는지 아니면 11시 6분에 공간 그 어두컴컴한 곳에 썼는지 그거 구분을 못 하나요? 무엇보다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1시 6분이란 걸 어떻게 기억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신없고 휘갈기고 뭐 그러고 술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11시 6분에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문스럽고 더 재밌는 거 뭐냐면 11시 6분에 그 휘갈겨 쓰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요.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박선원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메모 내가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장원 1차장하고 여인영 방첩사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보좌관이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 진술과. 그러면서 원본은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에 나왔던 그 진술들이 본인 워딩도 홍장원 1차장의 워딩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또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CCTV 통하고 그 다음에 보좌관의 진술을 통해서 어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탄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장원을 불러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불러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왜 결정적이냐? 이게 계엄과 내란의 그 사이에 태평양 같은 큰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내란이라고 선전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위축돼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 그리고 홍장원처럼 뭔가 박선원하고 그 야심한 밤에 문자를 보내면서 작당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컸다면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급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국민들이 지적하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어제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11시 6분 이 부분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11시 반, 12시 이 정도면 그렇죠. 대충 기억을 할 수 있죠. 근데 5분 단위고 6분이에요. 6분까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그때는 본인이 어두운 데서 급하게 메모를 썼다 공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사무실에 있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분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갖고 있고 오늘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모두 거짓이다.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아주 사설까지 그냥 요즘에는 언론에서 사설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술 먹고서 회유 당했다고 했는데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 뭐 술 많이 먹었다 하고 나중에는 술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혀도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어를 먹었다고 하질 않나? 그렇죠. 시간, 장소, 심지어 본인이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던져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 1차장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다음에 증거가 될 만한 메모, 전화통화 내용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전체 동선이라는 것도 그런데 계엄령 직후에 체포 명단이나 중요한 정보를 받아 적은 건데 그런 사람이 장소하고 시간을 완전히 틀렸다? 이게 무슨 동선을 봐야 한다는 거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포 명단이란 건 쉽게 말해서 살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게 돼 특히나 이제 국회에 관련된 사람들 그렇다면 국헌문론이다. 그 프레임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러다가 KBS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또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헷갈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한동훈을 언급했다고 얘기해놓고 쏙 빠져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체포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만약에 체포를 한다고 했다면 지금 뭐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명단을 언급했을 때는 만약에 했다면 이미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시 6분에 자기가 갈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체포조가 나간 건 새벽 1시라는 겁니다. 시간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거짓말은 제가 명시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회 12월 10일 날 나와요. 그래서 예, 예. 오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국정원 그때 정무위 회의를 한답니다. 새벽에. 네, 예. 그때 자기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후 들어서 또 진술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무위에서 내가 이건 너무나 민감해서 정무위 전체에서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쫓아가서 조태용 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진술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선전선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상황만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되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끌어내려라고 했다. 국회의원. 그러다가 그 정영두 그 재판관이 예. 물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했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은도끼 금도끼 예. 그 이소부와 얘기 아시죠? 네. 남욱군이 예. 쇠도끼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은도끼가 금도끼 거냐 은도끼 거냐 하니까 아니옵니다. 너 참 정직하구나. 예. 금은 다 가져라. 요즘 금값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금도끼냐 은도끼가 아니냐 무도끼예요. 도끼 얘기 막 얘기해놓고 알고 보니까 도끼가 없다는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언론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끼 얘기 했더니 이분이 나는 도끼 얘기 한 적이 없다.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공소장 찾아보니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런 선정적인 워딩을 통해 가지고 자극적인 살생부라는 체포 명단,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라, 도끼 사용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식의 워딩들이 난무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트리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 체포해야 되나요? 그건 좀 과하고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다시 추궁해야죠. 다시 추궁을 하던가 아니면 그 모든 증거력이 탄핵이 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소한 질문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증인으로 불러서. 네, 저는 검찰이 특히나 이 메모 관련해서 네. 이 부분은 조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저는 그동안에 국정원에 수십 년 일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이분이 예. 자기 승진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민원 대상이 누구였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지금 의원이고 당시 원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계엄에 관련해서 왜 다음 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하느냐, 그거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새벽에는 또 박선원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고 또 납득이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민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민원.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조태용 원장이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여름쯤이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 차장을 지목하며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하지 않았냐?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고 거기에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 박지원 정도 생각되는데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조태용 원장이 그렇다. 속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 원장은 또 홍장원 씨가 개헌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거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간부들은 특히나 이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차례 인사 청탁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홍장원 씨는요 물타기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기사를 보니까 물타기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됐을 때 저는 같은 해 12월 퇴직이 예정돼 6개월간 연수 중일 때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인사청탁을 왜 하겠느냐. 그러면서 100번 양보를 해서 청탁했다고 쳐도 이번 개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청탁을 했을 수가 있다라고 쳐도
이번 개헌과 어떤 관련이 있냐? So what 이거 같은데. 아니, 저는 이분 참 뻔뻔한 게 만약에 자기 부하가 네. 이런 식의 메모를 가지고 자기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고 네. 너 이렇게 정치적 편향이 있어? 그랬더니 100번 양보해도 내가 나갈 사람인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조인트 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가장 이게 계엄이 내란으로 되는데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 네. 진술만 남부했잖아요. 네. 진술이 서로 어떻게 보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도 아닌 그 증거라고 하는데 유독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그 증거가 과연 뭘까? 사람들은 봤는데 그게 뭔가 메모, 예. 그럴싸하잖아요. 예. 명단이 있고 이 사람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책임하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 이 사람 무책임하고요. 이 편향된 사람이죠. 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 사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해임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분에 대해서 예. 뭔가 책이 잡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를까요? 끝까지 가죠. 그럼요. 야, 이거 이렇게 잘 정리하고 뭐 도와줄 테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저도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네. 진실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본인 잘린다고 하니까 그때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박선은이랑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랑 그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전화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곽종근 전 사령관도 국민 앞에서 법정에서 첫 번째 진술이 이뤄진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민주당 유튜브에 가가지고 김명주 의원 유튜브에서 그렇죠.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김명주 의원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서 사령관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뭐랄까 이렇게 포박이라는 표현은 아니면 검거될까봐 사실상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20분 만에 곽사령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웃긴 얘기입니까? 그 전에 전화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염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편향돼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홍장원 1차장의 메모도 이거를 왜 그쪽에 전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민주당이랑 이렇게 뭔가 결부가 됐다는 그 징후가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네. 아니. 네,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매체가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 있잖아요. 그 국정원 특제 이분 홍장원 차장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또 보도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국정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의혹이 이렇게 제기가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김병기 의원 아들 그 국정원 들어간 아들은 제 장교 훈련 소통기입니다. 그래요? 누군지 아는데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니 근데 본인은 좀 그러네요. 본인은 7번이나 인사민원하면서 김병기 아들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그거는 왜 또 박하게 그러게. 근데 국정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몇몇 정관계 인사를 좀 만났고 물어봤어요. 이 사건 좀 물어봤는데 홍장원 씨 관련해서 그 평을 좀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홍장원 씨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런 행동들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속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원래부터 야망이 많았고 좀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런 대목은 국정원 고위 간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거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줄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번역기를 돌려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